일단 분배기는 각 가정에 싱크대 하부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필요한 유량만큼만 보내주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 효과는 뛰어나죠. 난방이 안 된다 할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전원이 아예 안 된다 하고 할 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시고 액션. 예. 삼양 시스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삼양 시스템 그룹의 유튜브입니다. 겨울철 난방 문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전문가죠. 샘 시스템의 고찬일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난방 전문가 샘 시스템의 고찬일 이사라고 합니다. 전문가 맞습니까? 예. 전국 방방곡곡 분배기 전파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죠. 오늘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난방 분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있죠. 네, 저도 맞습니다. 잘 몰라요. 분배기도 이제 보일러의 일종이다. 그냥 보일러라고 표현하시는 보일러. 분들이 많죠. 네, 보일러는 난방의 열원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분배기는 각 방에 난방할 수 있게 각 방마다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려져 있는 게 분배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일단 분배기는 일단 각 가정에 싱크대 하부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싱크대에 열어보면 다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분배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거는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거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온도 조절기와 이 제어함은 통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제어함부터 이 분배기까지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싱크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어함, 분배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하자면 온도 조절기와 제어함 사이에는 통신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온도 조절기를 설정 온도를 현재 온도보다 높게 설정해서 구동기를 열고 닫고 해서 난방수를 우리 방에 유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크대 하부에 있는 이 분배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공급관, 또 위쪽은 환수관입니다. 이 공급관에 기계실에서 뜨거운 난방수가 들어오게 되면 각 방마다 연결된 코일을 통해서 뜨거운 난방수를 순환시켜서 방바닥에 깔린 코일을 통해서 바닥을 데워주고, 또 식은 난방수는 다시 환수관을 통해서 다시 기계실로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밸브는 미세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각 방의 면적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방과 작은 방에 같은 유량이 동시에 흐르게 되면 작은 방은 금방 따뜻하게 될 것이고 큰 방은 따뜻하게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방은 유량을 많이 흘려보내주고 작은 방은 적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조절해주는 밸브입니다. 네, 요거는 환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구동기인데요. 이 구동기의 역할은 온도 조절기에 신호를 받아서 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밸브는 세대 정유량 밸브라고 합니다. 이 세대 정유량 밸브의 역할은 세대에 필요한 유량을 설정된 값을 통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샘 시스템의 정유량 밸브는 보시는 것처럼 정유량 밸브에 구동기가 달려 있어서 방 하나, 또 방 2개, 또 혹은 방 3개 이렇게 열었을 때 필요한 만큼의 유량만 보내주기 때문에 난방 쏠림과 과유량 방지, 또 그로 인해서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유량 밸브가 난방비 절감 등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의 세대 정유량 밸브는 세대에 필요한 만큼의 설정된 유량만 계속 보내주게 돼 있는데요. 가령 30평대 아파트 보통 84 타입이면 적정 필요량이 보통 한 5LP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각 모든 방을 열었을 때 필요한 유량이 5LPM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한 방은 안 쓰고 난 3개만 쓸 거야. 혹은 방 2개만 난방을 할 거야. 그럴 경우는 우리 샘 시스템은 정유량 밸브에서는 위에 구동기가 달려서 필요한 최대 유량일 때 5LPM이 들어가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궤도율을 통해서 필요한 유량만큼 보내주기 때문에 이 비례 제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유량만큼만 보내주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 효과는 뛰어나죠. 저희 샘 시스템에서는 능동용 구동기라고 하고 세대 정유량 밸브, 능동용 구동기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밸브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분배기 환수 측에 세대 정유량 밸브를 적용을 했는데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가정에서 싱크대 하부에서 이 밸브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세대 정유량 밸브는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PD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께서 직접 보실 일은 자주 없으실 거예요. 혹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세대 정유량 밸브 잘 있나 확인하실 때는 옆에 점검부 한번 보셔서 밸브에 어디에 달려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 개별 난방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 두 방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역 난방과 그 개별 난방은 일단 난방수를 데워주는 여론의 방식을 구분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사용자분들께서는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을 잘 모르시는 잘 분들이 모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에서도 분배기를 말씀하실 때, 예전에 난방을 말씀하실 때 보일러 켰니 안 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신데, 실제로 지역 난방에서는 보일러를 켰다 안 켰다 이런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지역 난방은 네. 보일러가 없다. 그렇죠. 예, 보일러가 없고, 지역 난방은 뭐냐면 이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이라든지 새로 또 조성되는 그런 신도시에 또 지정곳이 돼가지고 인근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뜨거운 난방수를 아파트 내 기계실 쪽으로 보내주고, 또 기계실에 고급된 난방수를 가지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세대 내 이제 순환되는 난방수가 있습니다. 그 난방수가 받은 열을 가지고 데워져서 각 세대 내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지역 난방 방식이고요. 개별 난방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세대 내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죠. 보일러실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난방을 할 때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하는 것이, 그런 방식을 개별 난방이라고 합니다. 지역 난방은 열 병합 발전소 발전소에서 그래서 난방수를 보내주는 아파트로 것이고요. 다 공급이 예,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방식이고 개별 난방은 보일러를 통해서 그렇죠. 네. 각 개인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럼 샘 시스템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분배기는 지역 난방에 대한 분배기 지역 난방에 맞는 분배기 구성도 있고 또 개별 난방에 맞는 구성도 있는데요. 사실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역 난방일 경우는 이미 세대에까지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면서 난방을 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개별 난방은 보일러를 통신으로 제어를 해서 구동기가 열면서 난방을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를 받은 보일러가 전원이 켜지게 되고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서 물을 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통신 신호가 더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지역 난방과 개별 난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난방 문제는 지역 난방에 관한 거죠? 지금 준비된 거는요. 예. 예, 지역 난방일 경우 우리가 난방이 안 된다고 할 때 저희가 몇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가정에 이제 난방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뭐 난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요청이 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잠깐만. 겨울철 난방이 이제 안 되는 문제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사용자께서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온도 조절기를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온도보다 설정 온도가 낮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현재 온도보다 높게 해서 구동기를 여는 것을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보다 설정 온도를 높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가 15도니까 지금 설정 온도를 15도 이상 하고, 자, 구동기가 다 하나씩 다 열리고 있죠. 이 구동기 열린다는 것은 뜨거운 물이 대기하고 있다가 각 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싱크대 하부장을 여셔서 그 안에 있는 구동기의 개폐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구동기가 열리지 않았다면 구동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어함의 통신 이상일 수도 있으니, 잠깐만. 구동기가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열려 있다는 것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0부터 10까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화살표. 0으로 되어 있다면 닫혀 있다는 얘기고요. 10으로 가거나 열려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구동기가 열려 있다. 그럼 난방이 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열라고 신호를 줬는데 구동기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신의 문제 혹은 구동기의 불량일 둘 수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다. 네. 자, 이럴 경우는 사용자분께서는 저희 샘 시스템의 만능맨 에이스 접수를 하셔서 조치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이 안 돼서 구동기가 닫혀 있어서 난방이 안 돼서 추위에 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싱크대 하부의 제어함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럴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이 상태에 있을 땐 전원이 정상인 상태, 온인 상태고요. 요거를 밑으로 내리시면 오프 상태. 오프. 그리고 다시 가운데는 온 상태. 이걸 다시 위로 올리시면 비상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이 비상 모드가 돌입하게 되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구동기는 전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받지 않고 열리는 신호로 강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치가. 강제로 열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강제로 열어서 우선 필요한 난방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조치를,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난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딥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내려서 강제로 구동기를 닫아 주셔야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장이 났을 때 비상 스위치를 통해서 일단 난방을 그렇죠. 사용을 예. 하고 이제 에이스 서비스가 올 때까지 뭐 긴급 조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니 전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비상을 하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전원도 아예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구동기에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고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예. 그래서 수동으로 조절해서 여시고 또 이렇게 놔두시면 이제 기계 어떤 전자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밸브는 다 열려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전원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 버튼을 누르고 예 수동으로 돌려서 밸브를 여시면은 난방을 하셔서 추위에 떠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대로 샘 시스템의 정유랑 밸브는 능동형 구동기가 달려서 능 아니고 능동형 구동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구동기가 달려서 이제 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 네네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이제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많이요.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온도 조절기와 구동기를 다 봤는데도 다 정상 작동하는데도 봤어. 불구하고 다 봤는데? 좀 난방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구동기가 장착이 되는데 그 밑에를 보시면 밑에요? 편의상 이거 준비했습니다. 요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달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위에 이제 이 구동기가 달려 있는 건데요. 요걸 열어 보시면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구동기를 요 밑에 요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풀 열 수가 있습니다. 구동기를 체결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렇게 밸브에 이렇게 스텝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스텝이 보이는데 원래는 이게 눌러주고 닫아주면서 밸브가 닫고 열고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거나 이물질이 껴있을 때 이거 고착이 돼 있어서 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은 뭐 반만 이렇게 돼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나 아니면 완전히 닫혀 있어 가지고 아무리 구동기가 열고 닫고 해도 올라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좀 무거운 물체로 여기를 툭툭툭 쳐주거나 힘이 세신 분들은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셔서 요거를 고착을 이렇게 방지하면 이렇게 딱 스프링이 돼 있어서 요 상태가 되시면 정상 작동 되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건 다시 간단하게 체결하는 방법도 다시 요 구동기를 요 잡고 요 비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또 간단하게 체결할 수가 있는데 쳤는데 네.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변화가 없으면은 기름을 넣어줍니까 뭐 어떻게? 변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정말 고장난 거죠. 고장난 네, 거죠? 만능면에 연락하셔서 만능면에 교체, 연락하라.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삼양 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그룹의 만능맨. 네,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있습니까? 요즘에 저희 샘 시스템의 밸브는 네. 고착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난방을 안 하는 철이 여름철에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런 고착과도 일어나는데요. 72시간마다 사용하지 않아도 이걸 계속 눌러줘서 고착을 방지하는 기능이 이 제어함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샘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이런 샘 불편함을 시스템의 분배기는 자동으로 네, 고착 고착 방지 기능이 방지 기능이 있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72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주면서 이 고착 방지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72시간. 네네. 좋은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난방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분배기 회사들 중에서 샘 시스템만의 장점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샘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시스템 분배기를 적용한 선두주자입니다. 국내 최초. 네, 맞습니다. 최초 모델이자 고급형 모델인 저희 샘 분배기는 내구성이 강한 황동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3mm 이상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형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각 방으로 유량이 흐를 때 분배되는 점에서 유량 유석이 이제 방해되는 간섭을 최소화시켜서 하형 구조로 웨이브져 있잖아요. 예, 발형 구조라는 거죠. 네, 웨이브 그러니까 폼이죠. 뭐 울퉁불퉁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보통의 지금에 판매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들은 그냥 일자 형태고 다른 뭐 항동 분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 샘 분배기는 파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에 유량이 흐를 때도 유속과 어떤 소음의 유속이 일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예. 소음과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난방 효율에도 크게
기술적으로 동시 온도에 도달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분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다른 같아요. 회사에 비해서 네, 그게 특장점이 되겠네요. 스테인리스 분배기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네네. CM 시스템 황동 제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예. 저희 그 황동 분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황동 분배기는 그 내구성이 우선 좋고요. 두께도 4mm 정도 두께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지금 예전에 최초 분배기들은 다 한 30년 이상 된 것들도 아직까지 잘 문제 없이 활용되고 있을 건데 약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애석하게도 국내에 현재 분배기 시장은 스테인리스 분배기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현재는 바뀌고 있군요. 예. 가볍고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스테인리스 분배기로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게 제가 분배기 전문가로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분배기는 약 한 1T 정도? 1mm 정도 두께다 보니까 용접을 해서 그 소켓 연결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누수에 피해 없게끔 다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금형을 통해서 나오는 저희 황동 분배기보다는 아무래도 누수 포인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열전도가 크잖아요. 보통은 이제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보온 카바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보온 카바는 벗겨지고 그러다 보니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저는 뭐 분배기를 그렇게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이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스테인리스 분배기보다는 황동 분배기가 그거는 월등하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 설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따지면 제가 볼 땐 그 정도 투자해서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고 충분히 더 남는 장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용자가 이 내용을 알면 저희 샘 분배기를 선호하실 텐데 애석하게도 건설사에서 모델을 적용하다 보니 그게 좀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장점 없습니까? 또 다른 장점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난방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샘 시스템 분배기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까? 다음에 2편을 준비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알찬 내용을 좀 보내드릴 수 있을 2편은 것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지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 시스템 분배기 네네. 오늘 샘 시스템, 샘 아니고 샘 시스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그럼 그만하죠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